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열린 시민환경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환경교육센터 남윤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셔서 또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시작되게 됐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에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부산 시민의 환경소양 증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열린 시민 환경교육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작년에 2개 강좌, 그리고 올해 6월에 환경교육 주간의 3번째 강좌, 그리고 오늘 이제 4번째 강좌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산광역시와 또 부산대학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함께 또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또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행사를 통해서 저희는 기후위기와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또 지역의 환경 문제에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함께 이제 들어보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위치가 패널이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좀 이렇게 이름하고 같이 이제 매치가 되겠지만 발표를 먼저 강의를 하셔야 돼서 아마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관중석을 보고 잠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위기와 부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는 에이펙 기후센터의 이유섭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후대응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권정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하는 시민 대표로 기후위기 시대에 행동하는 우리에 대해서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실 곽다희 기후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 4개 강좌 중에 처음 강좌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함께 이제 얼굴을 뵙고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강의와 패널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강의와 패널이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체 질의응답이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를 진행해 주실 에이펙 기후센터의 이우석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에이펙 기후센터 이유섭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교육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부산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기후위기와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를 좀 이쪽 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날씨와 같은 극단 현상, 오늘이 딱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한파가 올 듯이 이런 현상에 집중을 해서 오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기후 현상이 일어났고 미래에는 우리 부산시와 우리나라의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상과 기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라는 것은 어제는 좀 되게 따뜻했는데 오늘은 되게 추웠죠. 이런 하나의 현상들을, 날씨의 현상들을 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 먼 예보 이렇게 하는데 기후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날씨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특성, 그러니까 쭉 평균을 해서 그 날씨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그 평년을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2020년을 평년으로 잡고요.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 평년보다 오늘은 몇 도씨 높을 거야, 몇 도씨 낮을 거야 이런 의미는 30년, 그러니까 11월 30일을 30년을 다 해서 평균을 해서 그거보다 높냐 낮냐를 가지고 평년보다 낮을 거야, 높을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후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후 자료들을 쭉 길게 보면서 기후 변화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관측 자료입니다. 1880년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의 많은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평균 기온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이는 자료인데요. 1880년부터 계속 전 지구 평균 기온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최근 들어 그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당 한 0.2도, 100년이면 2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들고 할까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와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10년당 한 0.21도, 전지구 평균 기온보다 더 빠르게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산시를 봐도 부산시도 10년당 0.17도, 그러니까 100년이면 1.7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거는 뭐 세계의 평균 기온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균 기온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변동성입니다. 기후가 계속 변동성이 점점 커지게 되면 1994년, 98년, 2018년 온도가 좀 높게 되고 또 2005년에는 온도가 상당히 낮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울 때 이렇게 되면 눈이 가장 많이 온 날, 부산시가 2005년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0년은 열대야가 가장 따뜻하게 된 날, 열대야가 가장 긴 해, 폭염일수가 긴 해, 이런 변동성이 큰 해에는 이런 이상기후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 많이들 이건 보였는데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의 원인의 99.9%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 인위적인 원인을 보시면 거의 온실가스, 에어로솔의 증가, 그다음에 산림 변화, 도시화, 토지 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은 그 빙하를 이렇게 쭉 팝니다. 그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복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실선을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변동성을 쭉 이렇게 나타낸 거고, 밑에 보시면 온도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온도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고 내려가는 게 과학적으로 봐서도 이산화탄소가 우리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관측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와이 마우나에서 관측된 자료인데 이것을 보면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를 보면 이렇게 쭉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붙여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최근 한 번도 80만 년 전까지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1950년대부터 300ppm을 넘고 또 2013년에는 CO2 농도가 400ppm을 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난화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CO2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CO2의 증가와 함께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최근 들어 세계에는 이상 극한 기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20년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고 태풍 발생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에도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 서부에도 산불이 발생했고 또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이상기후들이 발생했는데요. 1, 2월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여름에 막 해변가에도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6월 변동성이 6월은 더웠는데 7월은 너무 또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급변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5월에 갑자기 폭염 현상이 일어나고 또 6월, 8월에는 장마가 길게 나타나고 또 11월 대구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2021년도 많은 이상기후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했고 올해 우리나라를 사례를 보면 강수와 관련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8월 수도권의 호우는 상당히 유명하죠. 이분은 호우 현상이 발생했고, 그리고 한남로와 남마돌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로와 남마돌의 주 특징은 태풍이 이쪽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더 위쪽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험을 더 가중시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봄철에도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상기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을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아까 1880년부터 지금까지 관측 자료를 이렇게 쭉 모읍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를 가지고 기후 변화 추세를 분석합니다. 올라갈 거니 낮아질 거니, 그리고 온실가스도 계속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에 누적된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 모델링을 통해서 뭐 3주나 6개월 전망도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100년까지 경향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데, 먼저 규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 이상 모델이 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쭉 보고, 그 다음에 과거를 모의합니다. 아까 1880년부터 이렇게, 그래서 모의 결과가 좋으면 그 모델을 사용하자 그렇게 되고, 그런 것도 미래의 전망 2100년까지를 하고요. 그런 모델들은 한 135km 정도의 넓은 격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개 기관에서 좀 더 해상도를 낮추고요. 그리고 1km까지 내려와서 부산시에는 어떨 건지, 우리나라는 어떨 건지, 그런 것을 좀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망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모델링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을 할 때 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맨 처음에 기후 정책이 없는 경우, 계속 CO2가 발생할 거야 그러면은 8.5까지 이렇게 CO2가 계속 발생할 거. 그런데 온난화를 좀 제한하자. 온난화를 좀 제한하자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발표에서는 좀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고탄소 시나리오라고 이걸 말하고, 요거를 저탄소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아까 세계 각국의 나라와 좀 기온을 보시면,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는 현재가 여기 검정색이 현재인데요. 이렇게 쭉 100년 후에는 5.2도까지 우리나라 전 지구 기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극지역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전 지구 강수량을 보면 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수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적도 지역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됐고, 현재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아까 그 5개 기관에서 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기온 증가율보다 확실히 많죠. 2000년대가 되면 약 7.5도까지 우리나라는 증가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6도까지. 그래서 탄소 중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쭉 시기별로 보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강수량 또한 증가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특성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강수량은 한 지금 대비 14%, 그리고 탄소 중립을 했을 경우는 한 3%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에서는 평균적인 상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 지수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건데, 온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서 1등, 10개 중에 1등이 됐던 그런 순위, 90%의 온도를 쭉 봤었을 때 현재는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비 후반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한 102, 130일, 그러니까 여름 내내 온난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온난이야, 열대야와 비슷한 성격이고, 이것도 약 3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강수량도 5일 최대 강수량도 보면 251.5mm 증가하게 되고, 극한 강수일도 8.5, 약 30% 정도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극한 지수들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극한
현상이 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강수와 태풍이 좀 우리나라 부산시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태풍입니다. 태풍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라는 정의는 없었습니다. 2018년 이 분석을 할 때만인데 2020년이 들면서 초강력 태풍이라는 정의가 이제 기상청에서 생기게 됐는데 그 이유는 매우 강한 태풍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풍속 54m/s 이상의 태풍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50% 이상이 매우 강한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를 쭉 봤는데 태풍이 좀 많이 발달하려면 먼저 해수면 온도가 좀 높아져야 되고요. 그 바람에 이렇게 상층과 하층 차가 줄어들어야 태풍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더니 저탄소 시나리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현재 27도선입니다. 해수면 온도. 이랬는데 고탄소 시나리오는 27도선이 우리나라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양 온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태풍의 발생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쪽 22도쯤에서 17도쯤에 18도쯤에서 태풍이 발생했는데 고탄소 시나리오가 의해서 SST가 증가하고 이런 바람 시어가 변하게 되면 한 22도쯤에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는 현재보다 이렇게 더 가까운 데서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면 곧장 부산시에 커다란 위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풍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좀 봤습니다. 원래 한반도 주변 진로 1, 2, 3, 4, 5번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대부분의 진료는 2, 4, 5번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미래에는 보니까 이쪽 서해 쪽에서도 상당히 태풍의 발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옛날 동쪽이나 남쪽에서 발생하던 것이 이제 서쪽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도는 어떻게 되냐? 강도는 저희가 좀 바람 자료를 쌓아야 되는데 좀 기압 자료를 좀 강도도 계속 이렇게 강해지고요. 강한 태풍 비율이 증가하고 또 매우 강한 태풍도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할 점은 저희가 이제 태풍의 반경의 오른쪽은 되게 위험한 곳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서 영향 반경이 이쪽에 있었는데 서해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이제 태풍의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수입니다. 홍수. 우리나라 홍수가 이렇게 여름철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먼저 홍수가 왜 일어날 때의 기압 해치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북쪽에 이렇게 저기압이 있고요. 남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있으면 이쪽에서 해양에서의 그 수분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를 많이 주게 되는 이런 배치들을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주는 거는 이렇게 이쪽에 고기압이 있을 때 남쪽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때는 부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를 주게 되는데요. 이런 기압 배치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와 거의 유사한 배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압 배치가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좀 알면 미래에 우리나라 강수가 어떻게 될지 알겠죠. 이런 것도 봤더니 대기 패턴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럼 홍수 위험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댐 지역에 있는 댐 유역을 좀 나누어서 좀 봤습니다. 유역에서 넘쳐나는데 저탄소 시나리오일 때는 위험 강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고탄소 시나리오일 때는 점점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년에 한 번 올 강수량이 한 300mm였는데 그러니까 한 번 비가 오면 300mm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래에는 그거의 80%에서 500mm 한 번 비가 오면 부산에는 500mm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를 주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기상청에서 좀 분석한 자료인데요. 지금 꽃의 개화 시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나리나 진달래, 벚꽃에 대한 개화 시기를 봤는데 원래는 한 3월쯤에 이렇게 피던 꽃들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3월 말에서 이제 3월 초로 이렇게 나 있고요. 특히 벚꽃의 개화 시기는 고탄소 시나리오는 부산에서 약 24일 정도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벚꽃 축제도 좀 더 빨리 하게 되고 꽃놀이도 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 변화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재해가 아까처럼 이렇게 계속 극한 고온 현상이나 폭염 발생 일수 등 지속 기간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요. 태풍이나 발생 가능성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질병 매개체들이 활동 영역이 이렇게 확대로 감염병 질환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폭염 스트레스나 지표오존 등 대기 화학 오염물질 도시 인구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가뭄 등으로 수질이 저하되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생태계는 기후변화 스트레스에 의한 부작용으로 육상 담수, 생물종 멸종 위험 등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해양 상상화 및 무산소, 이런 대대존 확대되면서 해양의 1차 생량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량 수급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지역, 국가 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되게 심화되고 빈곤과 경제적 충격이 증폭돼서 집단과 국가 간의 폭력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아들이 해서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더운 날이었어 했더니 아버지가 한 말은 오늘이 내 앞으로 있을 너희 인생의 가장 추운 날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